아까 이제 우리 이제 그 오전 수업하던 거 이어서 좀 할게요. 이게 여기 유제 12-3번은 이제 좀 앞반은 안 풀어드려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유제 12-3을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3항까지 합과 8항까지 합이 서로 같으니 우리가 이제 이 등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1항, 2항, 3항 더한 것과 1항에서 8항까지 더한 것이 같다라는 모양을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양쪽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자, 4항에서 8항까지 합이 0이 되는 걸 의미하겠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세 개씩 날리면 이제 여기서 4항에서 8항까지 합이 0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4, 5, 6, 7, 8의 한가운데가 6항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6항이 0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차를 이제 말한 게 아니라 첫 항이 마이너스 4고 그 마이너스 4에서 꾸준히 수가 증가하니까 6항이 0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합의 최소는 우리가 음수가 나올 때까지 다 더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이제 6항이 0이었으니까 우리가 음수가 나오는 마지막 항은 5항이었을 거고 그럼 구하는 최소는 이제 SO, 즉 1항에서 5항까지 합이었을 거예요. 근데 6항이 0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5항까지 합이랑 6항까지 합이 다르지 않겠죠. 우리 6항이 0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머리를 쓰면은 이제 그럼 어차피 내가 5항을 열심히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첫 항이 마이너스 4고 6항이 0인데 항은 6개 더하는 거고 양 끝에 합을 이용해서 전체 평균을 구하면 우리가 6항의 합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식 보여드리면 뭐 여기까지 이렇게 양 끝에 곱하기 6개 하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291쪽까지 유형 4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거기 등차수열에 이제 약수배수 뭐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사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도, 사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4의 배수에 1을 더한 꼴, 4의 배수에 2를 더한 꼴, 이런 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로 나눠서 이제 얼마가 남는다, 또는 4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몇의 배수다, 몇으로 나눠서 얼마가 남는 수들은 다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표, 이제 13번 같은 경우도 자, 그런 꼴을 이제 먼저 나타내야 하는 거죠. 자, 그 서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이 몇 개 있는지 두 자리 자율수 중에서 그리고 총합을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식은 4k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꼴로 이제 수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첫 번째 거 찾으면은 우리가 k가 3일 때죠. 그래서 첫 항이 1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첫 항이 11이 되게 공차가 4일 거고 자, 첫 항이 11이 되게요. 여기 1 넣으면은 여기서 11 나올 수 있도록, 아니구나. 3일은 13이구나. 자, 13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여기다 1 들어가서 13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다 9를 보태주시면은,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사로 나누는 것의 첫 번째 수가 나옵니다. 여기 n에다 1 넣으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세 자리가, 나머지가 이제 사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수가 13이 되게끔 세팅을 잘 와주면은 우리가 마지막 자연수가 이제 무엇인지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두 자리 자연수가 제한 조건 있으니까 100보다 작다라고 제한 범위를 걸어놓고 자, n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서 자, 이렇게 22와 이제 4분의 3으로 고쳐가지고요. 자, 이렇게 22항까지는 이제 두 자리 자연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이제 1항에서부터 22항까지의 합을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합 구하는 건 본인들이 이제 직접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몇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가 되니 또는 몇의 배수인 하는 것들은 다 그 배수의 배수와 관련이 있고 우리가 그 수의
배수들은 다 등차수를 이루는 거니까 공차가 얼마인 건지는 n의 배수라고 하면 공차가 n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다루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문제 좀 풀 수 있고요. 이제 유제 13-3번 같은 거 좀 확인해 보시면은 유제 13-3의 경우에는 사로 나눠 떨어지는데 사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총합을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 자리 자연수 내에서 사의 배수의 합 중에서 사의 배수만 다 모아요. 그 사의 배수의 총합을 이제 구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16, 사의 제곱 16이니까 16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애들만 더하고 싶은 것이니까 일단 사의 배수를 딱 더한 다음에 그 중에서 16으로 나눠 떨어진 애들을만 쏙 빼서 날려버리면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모양을 잡아서 계산하시면 이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풉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대표 시작은 봐보시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오늘 수업 때 얘기했던 것 중에 등차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 식굴로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순서수에 대한 2차 식으로 나오고 쌍순이 없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SN이 자 이렇게 2분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분의 d n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 n꼴로 자 외우실 필요는 없으나 이제 써드리고 있는 이유는 n에 대한 2차 식굴로 나온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 모양을 보자마자 이렇게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구나 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n항까지 합을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n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순서수가 2 이상일 때에서만 우리가 먹히는 관계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첫 항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n자리에 1 넣으면은 1항까지 합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1항 그 자체가 되는 거죠. 1항까지 합은 1항 자기 자신이니까 자 여기다가 1 넣은 것에 대한 계산을 하셔서 여기가 4라고 미리 구해놓고 여기에 대한 식은 따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모양은요.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첫 항이 4라는 거를 미리 캐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차 수열에 이제 이렇게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모양이면 등차 수열을 합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앞부분만 이렇게 외워놨다가 2분의 d가 요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공차가 2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사실 내신 기간 때나 이제 잠깐 알고 계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은 자 원래 정석적인 플레이로 할게요. 자 n제곱 플러스 3n이라는 식에서 자, n제곱 플러스 3n이라는 식에서 여기는 n자리에 n-를 대입한 식을 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 뺄 준비를 빼서 식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간단히 하면 이제 n제곱에서 n제곱 빼게 되고요. 이제 3n에서 여기서 3n 빼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창들은 이제 사삭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n제곱과 3n은 이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n이라는 1차만 여기서 남게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뺄 거니까 플러스 2n, 플러스 1 나오죠. 마이너스 3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플러스 2가 됩니다. 상수항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뒤에서. 자, 어차피 상수항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항은 2n 플러스 2인데, 자, 이거는 엄연히 말하자면 여기서 나온 식이기 때문에 n이 2 이상일 때에만 이것으로 우리가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지, 자, 이렇게 첫 항이 4예요. 여기다 1 넣어도 4고, 여기에다 1 넣어도 4니까, 이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라고 주장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논리상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이걸 요령껏 하게 되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 모양으로 등차 수열의 합이 정해지니까 자, 나는 이거를 첫 항부터 시작되는 등차 수열이라고 살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이 합으로 결정되는 이 모양으로 결정된 합을 보니까 합을 이루고 있는 수열들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등차 수열의 그 공차를 이뤄나는 것이 보통 이제 n제곱의 개수가 되니까 이제 그걸로 공차를 알아낼 수도 있어 라고
해도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충실히 푸는 과정을 지금은 익히시면 돼요. 아직 중학생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항 뽑아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가지고 홀수 번째 항만 열심히 골라서 더한 게 420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 있는 모양들은 우리가 지금 더해지고 있는 모양들은 홀수 번째 항이니까 이런 놈들을 더한 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 n자리에 2n-1을 더한 거죠. 자, 첫 항부터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이 식 그대로 다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n자리에 2n-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홀수 번째만 이루어져 있는 식들은요. 자, 이렇게 4n이 되나요? 4n이 되죠? 그냥 4n-2 더하기 2니까. 자, 그럼 이제 4n꼴로 식이 정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420이 되게끔 하는 n가의 값을 이제 이걸로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자, 어차피 우리는 이제 뭘 할 문제를 풀 거냐면, 자, 여기 있는 1항, 3항, 5항. 자, 등차 수열에서, 자, 이렇게 홀수 번째 항만 고르는 거죠.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순서수가 이제 등차 수열 이루는 꼴들이면은 걔네들만 골라냈을 때 만든 새로운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이 합을 한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역시나 이제 몇 개가 있냐면 n개가 있는 거예요. 자, 2n-1로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n개가 있으니까 n으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이제 n으로 나눌 생각 하시면 돼요. 이제 n으로 나눠서 이제 뭘 구하는 거냐? 전체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1항과 n번째 항의 합을 이제 2로 나눈 것이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자, 첫 항이 이제 아까 4였죠. 4n, 여기 끝항이 4n이니까,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 놈이랑 같은 거다라고 놓고, 얘네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풀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n항까지 합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뤄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꾸로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14-1이야. 뭐, 2항부터 이제 등차수를 이루는 6항이 24인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는. 그러면은, 여기서 유제 14-3번은, 자, 유제 14-1번은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제 수열의 합이 저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저걸로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였고요. 유제 14-1은 이거랑 조금 다르게, 자, 첫 항이 1입니다. 네, 2항부터 이제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AN에 대한 식은 N이 2 이상일 때부터 이제 생기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하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데 요거 이용하지 않고 그냥 풀게요. 자, 6항은 24예요. 그리고 이제 N항까지의 합은 이제 SN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식을 적어놨죠. 자, 그러면 이제 첫 항이 1이니까 여기다 1 넣어도 똑같이 1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A와 B에 대한 식이 하나가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A, B에 대한 식 하나 세워줬고, 6항이 24라고 했으니까, 자, 6항이 이제 24인 이제 등차 수열인데, 그럼 6항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보려고 이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6항이 이제 24란 얘기는, 자, 여기서 이제 6항이 24란 얘기는요, 자, 우리가 이제 7항까지 합에서 6항까지 합을 뺀 게 24란 얘기죠. 자, 6항까지 합에서 5항까지 합을 뺀 게 24란 얘기죠. 자, 여기는 24는 6항까지를 합치는 거에서 5항까지 합을 날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런 정에 맞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 여기다 66 집어넣은 것과 55 집어넣은 걸 빼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조금 의식을 하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요. 자, 여기가 66 집어넣고 비도하고, 55 집어넣고 비도해서 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한 b는 날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만 딱 나눌 거예요. 6의 제곱 6 집어넣어서 36a 플러스 12n. 12n이 뭐야? 12g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 집어넣어서 25a 플러스 10.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식니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A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제 B의 값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등차수의 합을 도형에 써먹는 문제들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가 이제 좀 나올 겁니다. 자, 대표 이제 15번 같은 거 보시면은요. 자, N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공차가 20도인 등차 수율을 이룬다고 한다. 그러니까 몇 각형이 있는데 내각의 크기가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20도씩 차례대로 커지는 것들로 이제 연이어서 이제 나열되는 거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각의 크기가 20도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한다. 가장 큰 내각의 크기가 40도일 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도부터 20도씩 계속 커져서 우리 여기는 N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내각의 크기가 이제 아무리 커도 180보다 작다는 제한 조건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거냐면 우리가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좀 생각할 거예요. 자, 우리가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중일 과정에서 이제 다루는 거죠. 우리 중1 때인지 얼마 안 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이렇게 흔히 계산했습니다. 이제 중등 공식으로 할게요. 180 마이너스 180도 곱하기 n-2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첫 항이 이제 40이고 끝 항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공차가 20도라고 이제 문제에서 그래서 20도씩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일 공식으로 구하는 이 식과 자, 이렇게 등차수의 합에 의해서 구해지는 식이 서로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번째 식은 자, 40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차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n번째 가계 크기 제일 큰 가계 크기는 20도를 n-1번 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로 나누고 여기다가 n을 곱하면은 자,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이루는 식과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을 구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n에 대한 방정식이 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하고 자, 여기 이제 분자 계산하면 20n 마이너스 20n 플러스 60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산한 건 후다닥 해주시면 20n 제곱 마이너스가 1 플러스 60n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양변에서 이제 20으로 나누시고 이제 n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이제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 정리해서 이제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중등고식으로 이제 좀 푸는 문제니까 이제 별거 아니고요. 사실 대표 문제는 이제 중요한 문제는 15-2하고 15-3번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5-2번 한번 볼게요. 자, 15-2번 같은 거가 이제 정말 보듬스러운 문제인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1항에서부터 20항까지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두 직선에 예,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이제 두 직선 사이에 그어놓고 그 두 직선 사이에 평행선 선분들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게 A1부터 A10까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행한 선분들의 길이가 이렇게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그어서 이렇게 나열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왜 이렇게 등차수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그어진 선분들 길이는 이제 사실 등차 수열을 이루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딱 세 개만 보시면 알아요. 왜냐면, 우리 삼각형이 닮으면서, 자, 일정한 간격으로 그어져 있는 이런 성분들이 왜 등차 수열을 이루냐면, 자, 여기서 내가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쪽 부분만 이제 뽑아서 이렇게 사다리꼴 그렸다고 칠게요. 자, 일정한 간격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평행선은요, 반드시 여기 있는 평행하지 않는 두 선분의 중점과 중점이 연결한 꼴이 될 겁니다. 일정한 간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행선 그었을 때 여기를 만약에 A, 여기를 이제 C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C마 A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 2분의 1이 삼각형 닮음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됩니다. 그럼 이제 2분의 1 C-A인데 여기다가 A를 붙으면 가운데 평행선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얘네들을 더해 볼게요. 자, 얘네들을 더한 식을 한번 적어보시면 알겠지만 2분의 C 플러스 A가 됩니다. A 플러스 C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평행한 선분들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어져 있다는 얘기는 평행한 선분들끼리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일정한 간격으로 자, 그어진 평행선의 길이 네, 그 길이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10개의 이제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오고 끝나는 게 10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5, 10 더하고 2로 나누고요. 평균 구하고 10개. 자, 네. 이렇게 10개를 더하는 거니까 이제 곱하기 10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제 15-3번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다루시면 됩니다. 유제 15-3번도 여기는 20개 부채꼴의 길이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요 3개만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알 텐데요. 자,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부채꼴의 반지름을 따다다닥 나눠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여러 개 만들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3개만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간격이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의 이제 지금 길이가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선생님이 그리지 않은 뭐 이렇게 커다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지금 그리지 않고 생략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스무 등분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도 간격이 같습니다. 아무튼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세호의 길이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 등차 수열을 이제 이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도. 그래서 여기를 R이라고 하면은 2R이고, 여기가 3R이니까, 실제로 이걸로 계산되는 호의 길이도 우리가 2파이R의 4분의 1, 여기 있는 뭐 4파이R의 4분의 1, 6파이R의 4분의 1을 해도 등차수 이룬다는 건 쉽게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 합도 등차수 이루는 20개 곡선의 합이니까 이제 여기 첫 번째 길이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해서 각각 합치고 나누기 하고 개수 곱하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해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부채꼴 OAB, 즉 제일 큰 부채꼴의 그 넓이가 이제 1파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반지름 넓이 이용해서 반지름기 구해서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죠. 자, 거기 291쪽에 있는 등차수열의 이제 합 문제는, 합의 활용 문제는 그냥 문장을 읽고 문장제 문제에 맞게, 여기서 이제 변해가는 수들이 등차수 이루는지 확인하시고 문제 살아내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매일 한 개의 퀴즈를 이제 출제해서 정답 맞히면 상금이 전날보다 5만원씩 추가되니까 그냥 연속으로 계속해서 정답 맞히면 5만원씩 받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일별로 받는 금액들이 등차 수익이 되는 거죠. 그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총 140만 원을 받았네요. 자, 지금 어떻게 받았냐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니까 총 7일에 걸쳐서 140만 원을 합쳐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받은 거 1, 그러면은 일요일 받은 게 7번째 거니까 7을 이렇게 해서 달아서 7로 나눈 게 우리가 전체 평균일 텐데 여기서 총합이 140이니까 자, 이렇게 평균이 20이네요. 자, 그럼 수요일날 받은 상금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7항까지의 합이 140이니까 평균 구했을 때 20이라는 얘기는 한가운데인 A4가 20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A4가 이제 20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차가 5만 원이기 때문에, 즉 공차가 5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1, 2, 3, 4 쓴 거는 월요일부터 1, 2, 3, 4 쓴 거죠? 월, 화, 수, 목이에요, 여기가. 수요일날 받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유제 16-1번 같은 거는 이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 16-3번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유제 16-3번은 문제수가 X개인 이제 수학책 총 문제수가 이제 X개라는 거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수학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첫날에는 15문제 풀고 둘째 날부터
푸는 문제수가 이제 D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이제 매일 푸는 문제수들이 등차수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홉째 날까지 문제를 풀려면 이제 24문제가 남는다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첫날에는 15문제 풀고 이제 공차가 D일 때, 즉 아홉째까지, 즉 우리가 이제 9항까지 합치면 이제 거기다 24문제를 더 합쳐서 문제수가 X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수 X를 구하는 식을 적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자, 이제 첫날에 15문제 문제 풀 경우 자, 15문제씩 푸는 거니까 아홉 번째 날에는 공차가 8번만큼 더해져서 이렇게 자, 15 더하기 8D로 아홉 번째 푸는 날에 책 쪽수가 정해지는 거고 나누기 곱하기 그 다음에 총 9날에 걸쳐서 이제 책에 이제 문제 푸는 수들을 다 더할 거니까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전체 쪽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첫날부터 아홉째 날까지 푼 쪽수의 합을 요걸로 계산하고 남는 쪽수인 24를 더하면 x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버전. 자, 전체 쪽수를 구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30문제 첫날에 풀고 이제 공차가 여전히 기네요. 자, 똑같은 이제 증가량으로 늘려서 계속 풀게 되면 일곱째 날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39문제가 더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7일까지니까 공차를 6번 첫 항에 더해서 자, 전체 평균 구하고 7일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7을 해주시고요. 곱해주시고 39를 더해서 x야.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뒤에다는 이제 공차의 값을 구해주시면은 이제 x까지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n들의 차이를 이용해서 좀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올 화요일 날 좀 보도록 합시다.